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조선시대의 옹주들은 과연 모두 행복했을까요? 왕의 딸로 태어나 화려한 궁궐에서 온갖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랐으니 당연히 근심 걱정 없이 살았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찬란함 뒤에 가려진 비극적인 그림자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그림자 속에서 홀로 고통받았던 한옹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으며 왕실의 엄숙한 위험 뒤에 감춰진 냉혹한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삶과 그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분명 여러분의 깊은 호기심을 자극할 겁니다. 당시 조선 왕실의 민낯을 엿볼 기회가 될 테니까요. 때는 조선의 기틀을 굳건히 다졌던 태종 이방원 임금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자녀를 두었던 태종에게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막내딸 숙신옹주가 있었죠. 그녀는 태종의 6번째 딸이자 신빈 김씨 소생의 둘째 옹주였습니다. 1409년 숙신옹주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궁궐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들떴을 겁니다. 왕실의 막내딸이니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을까요? 엄격한 군주였던 태종도 자녀들에게는 따뜻한 아버지였다고 전해지죠. 옹주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여느 귀한 집 자녀들처럼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겁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온갖 진기한 장난감과 궁녀들의 보살핌 속에서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보냈겠죠. 그러나 왕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부귀영화를 넘어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옹주에게는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정략결혼이라는 무거운 짐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숙신옹주 역시 이러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녀의 나이 13살,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했던 해였습니다. 왕실에서는 그녀의 부마를 간택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명문가 자제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선택된 인물은 바로 홍달손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영의정을 지낸 홍원박의 손자이자 좌찬성을 역임했던 홍상직의 아들이었으니 그야말로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죠. 1421년 어린 숙신옹주는 홍달손과 성대한 가례를 올리게 됩니다. 궁궐은 다시 한번 웅장하고 화려한 잔치 분위기로 가득 찼을 겁니다. 수많은 대신들과 귀족들이 모여 혼례를 축하했고 옹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부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결혼이었죠. 임금의 막내딸이 당대 최고의 명문가 자제와 맺어지는 경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막 13살을 넘긴 어린 옹주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감정들이 오갔을까요? 미지의 상대와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 혹은 화려한 혼례 뒤에 감춰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지는 않았을까요? 그녀는 이제 옹주의 신분으로 왕실을 떠나 부마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번쩍이는 가마를 타고 부마의 저택으로 들어서는 숙신옹주의 표정은 아마도 기대보다는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의 생활, 그리고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이 모든 것이 어린 옹주에게는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만남이 옹주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을 테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화려한 시작은 숙신옹주에게 결코 행복한 결말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서막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숙신옹주가 겪어야 했던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그 파란만장했던 삶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화려한 혼례를 치르고 부마의 집으로 들어선 숙신옹주. 처음에는 그저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옹주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막연한 불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죠. 부마 홍달소는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정도였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행태는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밤마다 집안을 뒤집어 엎는 것은 예사였고요. 급기야 기생들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왕실의 옹주를 아내로 맞이한 부마가, 그것도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태종의 사위가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홍달손의 방탕한 생활은 숙신옹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옹주의 눈앞에서 다른 여인들을 희롱하고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잦아졌죠. 어린 나이에 시집와 남편에게 의지해야 할 옹주는 오히려 남편의 폭력과 외면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고 창백해진 얼굴과 지친 눈빛은 그녀가 겪는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화려한 홀레복 속에 감춰졌던 옹주의 삶은 이제는 처참한 몰골로 변해가는 비극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부마 홍달손의 기행은 곧 궁궐 안팎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옹주의 저택에서 들려오는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은 궁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막내딸이 부마에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태종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태종은 그 어떤 신하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였으니까요. 그는 즉시 부마 홍달손을 궁궐로 불러들여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내가 감히 왕의 딸을 이리 대할 수 있느냐. 격노한 태종은 홍달손에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심지어는 관직을 빼앗고 유배를 보내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이러한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달손의 기행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 싶더니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옹주를 괴롭히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죠. 왕의 엄명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고 숙신옹주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옹주는 이제 왕실의 딸이라는 신분도 아버지인 태종의 위엄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남편의 폭언과 폭력, 그리고 외면 속에서 옹주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져들었죠.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옹주의 불행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태종의 사위인 부마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막아서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왕실의 엄격한 규율과 권위도 개인의 악행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왕실이었지만 그 안에서 한 개인의 삶은 이토록 비참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이 숙신옹주의 이야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옹주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여갔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과연 숙신옹주는 이 지옥 같은 혼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또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숙신옹주는 과연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던 어느 날 궁궐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태종의 막내딸 숙신옹주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습니다. 그녀의 나이 20살을 갓 넘긴 때였으니 아직 피어나지 못한 꽃잎처럼 너무나도 이른 죽음이었죠. 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왕실 내부에 큰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들을 남겼습니다. 과연 옹주는 어떤 이유로 이토록 허망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공식적인 기록은 그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는 시이 사라지지 않는 소문들이 무성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 홍달손에게 시달려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그녀의 병세를 악화시킨 것은 아닐까요? 혹은 그 학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아닐까요? 어느 쪽이든 옹주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은 옹주의 마지막 순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와 남편의 폭언,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상처들이 서서히 그녀를 갉아먹었을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할 따름이죠. 몸과 마음이 병든 채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끝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욱 깊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 그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눈물들은 그녀의 생명을 조금씩 앗아가는 차가운 독과 같았을 겁니다. 숙신옹주의 사망 소식은 태종에게도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아끼던 막내딸이었으니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왕실은 이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놀랍도록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옹주의 죽음이 부마의 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도 왕실의 공식적인 대응은 미온적이었죠. 마치 거대한 시스템이 개인의 아픔을 은폐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쩌면 왕실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는 것이 한 옹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아닐까요? 옹주의 장례는 왕실의 격식에 따라 엄숙하게 치러졌지만 그 엄숙함 속에는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을 겁니다. 화려한 궁궐의 뒤편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간 한 여인의 마지막 길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그녀의 영혼은 그제야 비로소 지긋지긋한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차가운 땅에 묻히는 옹주의 관 위로 떨어지는 흙 한 줌 한 줌은 그녀의 기구한 운명과 왕실의 냉혹한 이면을 상징하는 듯했죠. 그 장례 행렬 속에서 사람들은 숙신옹주의 비극적인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시이 가시지 않는 안타까움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숙신옹주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명이 다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장막 뒤에 가려진 한 개인의 존엄이 어떻게 짓밟힐 수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였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왕실의 위엄 뒤에 숨겨진 개인의 고통과 비극, 그리고 권력의 냉혹함이 옹주의 죽음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죽음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왕실은 이 비극을 어떻게 수습하고 이후 부마 홍달소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렇듯 옹주의 죽음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 비극의 진실은 무엇이었으며 왕실은 이러한 참극을 어떻게 수습했을까요? 그리고 부마 홍달소는 대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숙신옹주가 세상을 떠난 후 태종은 지아비를 잃은 슬픔에 잠긴 백성을 위로하듯 이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았기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의 마음은 비통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결국 태종은 부마 홍달손을 처벌하기로 결심합니다. 홍달손은 옹주를 학대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던 죄가 명백히 드러나 결국 유배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때는 왕의 사위라는 높은 신분으로 세상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궁궐을 떠나야 했죠. 술과 기생에 빠져 귀한 왕의 딸을 괴롭혔던 죄는 결국 그에게도 비극적인 말로를 가져다준 셈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홍달손의 유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종에게는 이 사건이 결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막내딸이 고통 속에서 어린 나이의 생을 마감한 일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한 개인의 절절한 아픔이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위엄 넘치던 조선 왕실의 화려한 장막 뒤편에서 한 개인의 행복과 존엄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숙신옹주의 죽음은 단순히 한 옹주의 명이 다한 것을 넘어 왕실이라는 거대한 권력 시스템이 지닌 냉혹한 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삶과 갑작스러운 죽음은 왕실 내부의 갈등과 더불어 감추려 했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죠. 부마의 학대가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이었는지 혹은 복합적인 질병이나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만 그녀의 삶이 결코 평온하지 못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왕실은 옹주의 죽음을 공식적으로는 병사로 기록하며 사건을 서둘러 수습하려 했겠지만 그 속에서 태종과 주변 인물들이 느꼈을 비통함과 무력감은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최고 권력자였던 태종조차도
딸의 불행한 삶과 죽음을 지켜만 봐야 했던 상황에 대한 깊은 자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르죠. 바람 속에 쓸쓸히 서 있는 옹주의 묘비는 마치 그녀의 기구했던 삶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궁궐의 정적 속에서 드리워진 엄격한 규율의 그림자처럼 왕실의 위엄 뒤에는 이처럼 개인의 비극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비의 절절한 고통, 그리고 왕실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려 했었던 권력자의 복잡한 고뇌가 숙신옹주의 죽음 속에 고스란히 얽혀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권력과 명예가 한 개인의 진정한 행복과 존엄보다 언제나 우선할 수 있는 가치일까요? 한 사람의 삶이 거대한 시스템과 대의 명분 속에서 어떻게 무시되고 희생될 수 있었는지 숙신옹주의 비극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숙신옹주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 시대 왕실의 옛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권력과 개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되새기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하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강인함 뒤에 감춰진 그림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이 남긴 질문들은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 것입니다. 슬프지만 그 속에서 인간적인 연민과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죠. 숙신옹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실을 탐구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역사의 뒤편에 가려졌던 수많은 인물들의 진실을 탐구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적인 드라마를 찾아 나서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